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 관련 학과 학생들 많죠. 뭐 생명과학도 있고, 특히 생명공학도 있죠. 그다음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생명 관련 학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생명 관련 학과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도 꾸준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더구나가 제가 이제 컨설팅을 상담 받자려고 그러면 무슨 학과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좀 거의 한 60%라고 할까? 60%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생명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컨설팅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생명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면접에서 서류 기반 면접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활동들 있잖아요. 그 활동마다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 배운 점이 무엇인지,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와 어떤 연계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서 좀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그런 점들을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생명은 어디까지 하나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윤리 의식이 또 면접에서 드러내야만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관련 학과에서 많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이제 생명 이론과 현상, 생명 과학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면서 어떤 이론들이 있겠죠,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이론과 현상에 대해서 그 설명해 봐라라는 질문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생명과학 원투에서 배웠던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이 있죠. 이론들을 정말 간단하게 좀 더 쭉 그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는 무엇이다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생명과학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공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를 설명해 봐라는 질문 잘 나옵니다. 더구나 아이들도 많이 구분 못해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차이가 뭐지? 더구나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할 때도 그 범위가 그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학과는 그래서 그 점 미리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라는 것도 있어요.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의 차이를 설명해 봐라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과 관련된 생명공학이나 과학과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이제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쪽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제 뭐 GMO에 관한 뭐 유전자 조작식품의 장단점, 미래의 위험성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아니 그게 뭐가 있죠. 그 DNA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물 실험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좀 그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소명과 인문학적인 소명 같이 좀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최근 시사 이슈에서 여러분의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보는 그 어플이라든지 그냥 찬성 반대 그런 이제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생명공학 어떤 학과든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무조건 자기는 극단적으로 이쪽이다, 극단적으로 이쪽이다, 뭐 아니면 도다라고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과 순환계가 발달하지 않은 생명체의 모습을 묘사해 보자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도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장단점을 말씀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을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러면 변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는 건 정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장점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뭐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학생,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는 무엇이 나와요? 근데 미래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떻게 유전자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잠재적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합리적 의견 도출도 꼼꼼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러한 질문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모두 인슐린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점도 질문이 있어요. 당뇨병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7년 전, 7년 전, 8년 전. 일단 제가 그 수능 영어로 원래 그쪽에 제가 그 수능 영어 강사였는데 한 10년 전까, 한 7년 전, 8년 전까지 그 당뇨병에 관해서 예문이 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수능 특강 영어에서도 좀 당뇨병이 아니라 그냥 암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요즘에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당뇨라는 단어가 좀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서는 당뇨병 환자에 관한 좀 인슐린 부족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앞 질문에서도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에 관한 질문도 있고요. 단일 콜론 항체는 무엇이며 이를 만드는 과정과 기술을 설명해 봐라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나 자외선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라는 점이 있어요. 방사선과 자외선 그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많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것을 단지 표면적인 대답만 조사하지 마세요. 조사는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지 인터넷을만 보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안 나와요. 단지 표면적인 것만 나오는데 표면적인 대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표면적인 대답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 문제를 질문하시는 면접관 역시도 이런 대답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대답 역시 정말 심도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컨셉트 나갈 때 애들한테 메뉴를 줄 때 진짜 그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찾고 찾아야 돼. 왜냐하면 어떤 자료에 대해서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깊어가요. 사고의 폭이 깊어간다는 것은 면접 질문할 때 대답 역시 심도 있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이런 점들 음식에 포함된 비타민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공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음식 비타민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인공 비타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질문도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양이 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점 기억하셔야 돼요. 면접 질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라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반론 질문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저는 뭐뭐해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근거로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분명 면접관은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라고 그런 질문을 그 질문까지 예측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론 질문에 대답할 근거와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면접 그 대비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는 냄새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개미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라는 점도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관련 학과 하면 정말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 원천이 어디죠? 바로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서 온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 안에서 켜진 형광등 같은 경우도 불빛도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질문 나오면 정말 그 복병이에요.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뭐라고 대답하죠?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말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말하는데 왜 표현이 다를까요? 그 이해에 관해서도 잘 나오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당연히 빠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심각한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준비하세요. 코로나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질병에 관한 유전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 질문도 있고, 인간 복제를 장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설명해 달라. 여러분의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죠? 반론이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생명은 유전자, 그 다음에 인간 복제, 그 다음에 질병에 관한 유전자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구나가 생명과학을 지망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거 다 나와요. 뭐 유전자 활동한 거, GMO 유전자 활동, 질병과 관련 유전자 활동이라든지 뭐 인간 복제, 이거 최소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미리 준비하고, 특히 자기 수도적으로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하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좋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또한 동물세포라든지 식물세포라든지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점들,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와 달리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할 ATP를 합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생명 관련 학과는 좀 질문이 보면, 그러니까 지구 과학과 관련 학과를 지망한 학생들, 그다음 물리학과 관련 지망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화학과 관련된 화학과 관련 학과 했던 그 면접이 있는데, 특히 생명과 과학과 관련 학과는 너무 좀 많아요. 식물도 포함될 수도 있고, 동물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인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쭉 헤매서 나왔던 생활기록부 기록을 기초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활동은 정말 평가자가 진전성을 보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수행 태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뭘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경험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험을 물어봤기 때문에, 경험이랑 당연히 여러분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나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고 1, 2, 3 동안 진로 심화 보고서 수행평가를 심화시킨 학생이 있는 반면에 동아리 활동도 심화시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면역 보고서에 무엇을 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에 더 어떤 심화적인 학문이 연계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이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과 심화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그 점까지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